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제 S 상태가 있고 S 닷 상태가 있을 때 현재는 S 상태에 있고 A라는 행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S 닷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수익이 있다면은 이 R, S, A, S 다시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S 프라임의 기대 수익은 정책을 따른 이제 S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제 다음에 갔을 때 그다음에 쭉쭉쭉쭉 끝까지 갔을 때 이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값을 이 S 닷이라는 자리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얻을 수 있는 보상과 미래의 기대 수익을 합친 게 지금 현재 상태의 어떤 가치 함수다라고 정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어, 행동에 대한 거는 이 S라는 상태에서 A1이라고 행동할 수도 있고, A2라고 행동할 수도 있고, A3, A4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상태 가치 함수는 어, 내가 그러니까 A를 가질 수 있는 전체의 어떤 가치를 다 더하는 거고, 행동 가치 함수는 이 A1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 행동을, 현재 행동을 A1으로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 가치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도 그 보상, 다음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과 다음 스테이지의 가치 함수를 두 개 더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만 방정식은 모든 정책이나 모든 상태나 모든 행동에서 다 쓸 수 있는 공통적인 어떤 방정식이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최적의 상태다, 정책이 최적 정책인 상태다라고 하면 이 가치 함수는 여기서 이 다른 게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값을 최대로 하는 정책의 값이 정책을 선택해서 얻은 가치 함수 값이 이게 이제 최적 정책의 최적 방정식이라고 그 가치 함수의 최적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상태에 대한 최적 방정식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행동에 대한 가치 함수의 최적 방정식은 뭐 밑에 수식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내가 현재 S에서 S 프라임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최적 그 보상값하고 그냥 보상값하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최적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값 그 가치 함수까지 합한값이 이제 이거는 행동 가치에 대한 최적 방정식이 됩니다.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태는 A1, A2, A3, A4라는 행동을 다 갖고 있는 거고 행동은 이 A4에 대한 것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최적 정책은 결국 어떤 거냐면 이 행동에 대한 가치 함수가 제일 큰 어떤 행동들만 쫙 우리가 걸러내면 맥시멈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행동들을 다 쫙 뽑아내면 그게 이제 최적 정책이 되고 결국 우리가 강학습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행동, 그러니까 최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이 액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정책은 이 수식처럼 어떤 액션, 현재 상태의 S인 상태에서의 액션, 그러니까 행동 가치 함수 중에 제일 큰 이 A를 찾는 거. 그래서 A1, A2, A3, A4가 있을 때, A1에 대한 어떤 그 행동 가치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 치면요. 이게 이제 제일 크다. 그럼 이 A1의 어떤 값을 찾는 게 이 최적 정책을 결국 하는 거고, 이게 이제 Q 값은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이 배만 방정식에서, 어, 배만 방정식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 넘어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이 중에서, 이 값 중에서 제일 큰, 어, A 값을 찾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이제 그 동적 프로그래밍 하면서 또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운 그 배만 방정식에 대한 어, 배만 방정식으로 모든 가치 함수를 다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 사실 이런 동적 프로그래밍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만 방정식으로 만약에 연립 방정식을 만들더라도 이게 액션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종류가 많아지면 엄청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이거 연립 방정식을 풀려면은 엄청 힘들다고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적 프로그램,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기법으로 갱신, 갱신 그 어떤 값을 갱신하면서 오차를 줄여 나가는, 그 다음에 한 번만 계산하고 여러 번 계산하지 말고 한 번만 계산해서 오차를 줄여 나가는 이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 지금 강학습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돼 있는 게 앞에서 배웠다시피 이제 가치 함수가 이런 형태로 쭉 수익을, 그러니까 이 보상의 어떤 값들을 이게 비 수익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을 때 우리 배만 방정식으로는 V 파이 S는 어, 파이 정책, 그다음에 상태 전이 확률, 그다음에 뭐 보상, 그다음에 그 다음 상태의 가치까지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때 우리가 이 V 파이 S라는 현재 상태의 어떤 가치값을 알려면은 그 다음 상태의 S 닷에 있는 어떤 가치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방정식으로 풀면은 뭐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V 파이 S 프라임 이런 값들을 다 0으로 초기화해 놓고 그래서 한 번씩 수행을 어, 이어 나가면서 V 파이 S가 점점점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 값들이 계속 갱신이 되는 뭐 S가 막 L1일 때, S가 L2일 때 이런 V 파이 값들이 이 점화식 혹은 갱신식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형태로 계산을 해 나가겠다. 이게 우선 DP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에 나온 것처럼 VK 플러스 1은, 그러니까 이게 현재 내가 알고 싶은 어떤 값이고, 이 감마 곱하기 VKS가 이전 값이고, 이전 값인데, 다음, 그러니까 이 다음 상태, S 프라임 상태의 어떤 가치값이 계산된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에 계산된 수식으로 현재를 갱신한다. 해서 이 갱신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음 상태의 가치 함수 VKS 프라임을 이용하여 지금 상태의 가치 함수 VK 플러스 1을 갱신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 추정치를 사용하여 추정치를 계산한다 해가지고 이걸 부트스트래핑이라고 부른다네요. 우리 그 인공지능의 용어에 부트스트래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반복적 정책 평가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치 함수의 값을 평가하는 거거든, 평가. 아, 맞다. 이게 이제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어, 이거는 정책을 평가하는 거고, 정책을 개선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액션을 개선을 해서 최적 정책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배우는 거는 우선은 그 정책에 대한 어떤 가치 함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평가하는 단계와, 그다음에 이 정책이 얼마나 어, 그 그리디 펄리시처럼 이 값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액션을 취하는지에 대한 이 두 번째, 첫 번째가 이제 평가, 두 번째가 개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고, 모든 상태에서 조이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V0에서 V1으로 갱신하고, V1 기반에서 V2를 갱신하고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V파이S에 대한 어떤 이 값에 이제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게. 갱신을 하면서. 요, 밑에 예제 형태에서 나올 거니까 우선 그 밑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복적 정체평가라고 나오는데, 이 그 예제에서는 6칸짜리 그리드 월드의 정책은, 지금 여기서 보이는 정책은 랜덤이죠, 랜덤. 내가 에러 냈을 때 왼쪽으로 갈 확률, 오른쪽 갈 확률이 다 0.5, 0.5고, 여기서도 왼쪽, 오른쪽이 0.5, 0.5. 그래서 이게 정책입니다, 이게. 이게 정책이고, 결국 액션을 어떻게 취하느냐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파이 AS일 때, 내가 만약에 이 S가 L1일 때, S가 L2일 때, 각각 뭐 파이 A1을 고를 확률, 뭐 파이 A2를 고를 확률, 이게 0.5, 0.5. 이게 이제 정책이라는 거예요, 정책. 만약에 그 L1으로 내가 확률을 1로 잡거나 뭐 0.9로 잡으면 이쪽으로 갈 확률을 높게 잡은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 값들이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 네, 여기서 위아래 둘 다 S는 네, 에러원 아니에요? 이거요. 방금 쓰셨던 식이. 파이 A1, S는 L1 아니에요? 현재 상태가 L1이잖아요. 현재 상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가 근데 이게 이쪽 상태일 때도 적을 수 있잖아요. 예, 아, 예, 예, 예.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맞죠? 내가 네.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얘를 S로 잡으면, 음, 음, 네. 이러면 이쪽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0.5.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 음, 0.5라는 거예요. 0.5. A1이 레프트, 뭐 라이트 행동이라고 할 때, 음, 음, 내가 네. L1에 있나 L2에 있나 얘는 행동할 확률이 0.5라는 거고, 내가 만약에 L1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행동할 확률이 0.9다. 왼쪽으로 행동할 확률이 0.1이다. 그러면 사실 이게 파이1이라 하고 파이2의 정책은 더 높은 가치 함수를 가질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과를 따먹을 확률이 높으니까. 음, 예. 그리고 이 사과가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갈 확률이 왼쪽 갔다가 오른쪽을 한 번 더 오고, 왼쪽 갔다가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오고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왼쪽으로 갈 행동 확률을 높이는 게 더 음, 좋은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재는 이 상태에서의 어떤 정책은 그냥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좋은 확률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이제 최적 정책은 내가 이 지금 에이전트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아까 VPI-S 가치 함수 값이 최대가 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드는 확률을 만드는 거다. 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값이 우선은 어, 어떤 행동을 취할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상태가 전이될 확률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A1이라는 행동을 하잖아요. 다음에 A2로 딱 결정이 됩니다. 결정.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만약에 L1이고, L2고, 뭐 L3고, L4다.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자는 A라는 행동을 했는데, L2로도 갈 수도 있고, L3도 갈 수가 있다.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 변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P, S 프라임의 SA가, 어,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두 개라는 거죠. 두 개. S 프라임의 상태가 L2로도 갈 수도 있고, L3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예제에서는 딱 하나만 하나의 상태로 딱 변하는 결정적인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S 프라임에 대한 수식이 하나로 그냥 바뀌어서 얘가 1로 되거든요. 1로. 그러니까 얘는 S 프라임으로 만약에 L2로 가는 게 거의 100%다 해가지고 1이 되는 거예요. 1이.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좀 간단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갱신 수식은 K 플러스 1번째, 그 다음에 이 이전에 K번째의 어떤 그 가치 함수 값을 가지고, 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S라는 상태에서 이 각각의 A1, A2, A3, A4라는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들을 다 더해가지고 여기 집어넣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미 이전에 계산해 놓은 어떤 값들이 있을 거니까 이 값들을 여기에 이제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대신 만약에 A1의 어떤 확률이 거의 크다. 그러면 이 값이 거의 다 반영이 될 거고, 다른 값들은 만약에 확률이 작다. 그러면 반영이 좀 덜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한 가치 함수는 모든 행동에 대한 기대 수익을
더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밑에 또 행동에 대한 어떤 또 그 가치 함수가 있는데 행동에 대한 가치 함수는 요거 하나만 봤을 때 요거 하나만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평가를 하면은 아까 그 이렇게 이제 그 현재 결정적인 상태 전이 확률에서 이 갱신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갱신식은 지금 보상값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계산된 어떤 그 가치값하고 밸류값하고의 합을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곱해가지고 이렇게 더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만약에 L1에서 어떤 확률로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이제 로봇이 있고 여기 사과가 있는데 여기는 벽이고 그래서 L1에서 만약에 레프트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이 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right로 갔을 때는 사과가 있기 때문에 상태는 L2로 변이되고 보상이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 수식에 집어넣으면 우선 왼쪽으로 갔을 때 수식은 이 파이 AS가 0.5잖아요. 이게 이제 파이 AS고 A1이라 할게요. A1의 확률은 0.5고 그 다음에 보상은 R, S, AS 이게 보상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감마값입니다. 감마값은 0.9고 그 다음에 지금 상태는 왼쪽으로 내가 간다고 해도 이 벽이기 때문에 상태는 이 에러는 머물러 있죠. 그래서 V0 에러의 어떤 값을 여기 적어주고요. V0 에러 값은 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제일 처음에 어떤 그 값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2로 가는 그 것도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갔을 때는 이 수식, 오른쪽 갔을 때는 어 지금 0.5 확률로 또 오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보상은 1이고 그다음에 이 상태가 이제 변하기 때문에 V0 A2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여기 이 VK1을 갱신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V1의 L1이라는 게 이게 이제 S가 L1이라는 거고 아까 처음에 여기 이제 로봇이 이렇게 이제 L1 자리에 있을 때 그 계산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거든요. 이 두 개를 더하면은 결국 그 처음에 이제 V0 L1, V0 L2는 0이었기 때문에 이걸 대입해서 이렇게 풀면은 값이 V1 L1은 0이 나오고 V1 L2는 마이너스 0.5가 나와요. 네,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0으로 초기화된 어떤 이 가치 함수의 어떤 값들이 이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갱신이 되고 이거를 계속 수행을 하는 거죠. 반복하면서 반복 갱신하면서 가치 함수를 계속 그 업데이트 하는 거죠. 업데이트 하면은 결국 어떤 값이 나오냐면 이전에 이 앞선 그 앞장에서 구한 방정식으로 푼 어떤 파이의 L1, A2 그러니까 이 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 포문을 돌려서 이 위에 있는 수식으로 쭉
지금 한 100번 돌렸네요. 100번을 돌리니까 에런의 어떤 가치 함수 값과 A2의 가치 함수 값이 거의 방정식으로 푼 값에 거의 이제 수렴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신기하게도 이제 수식이 이걸 가지고 하면은 다 갱신이 되고 다 잘 되는 형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안심하고 반복 갱신법을 쓰시면 돼요. 결국에는. 근데 이 수식을 이제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이 수식 만드는 거를 좀 잘 설계를 하면, 우리는 이제 방정식을 푸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포문을 돌려서 점점점 값을 이렇게 업데이트 해 나가는 형태로 값을 구한다. 라는 거고, 요게 수식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라는 거, 이게. 요거를 방정식을 실제로 바로 어떻게 푸는 것보다. 현재는 에러 A2 두 개밖에 없는 상태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엄청 상태가 많다. 그리고 이 각각 취하는 액션들도 많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DP법을 활용해서 푼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 초기 값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음. 아무거나 넣어도 될걸요, 아마. 한번 저, 넣어볼까요? 저 막 10 넣고 100 넣고 해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 그래서 초기 값을 랜덤하게 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랜덤하게. 근데 초기 값을 뭐 하느냐에 따라서 횟수가 좀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그 다음 코드에 있는 횟수가. 그러네. 횟수가 좀 차이 나네요. 음, 여기 100으로 넣어. 횟수가 차이가 나네. 초기 값을 마음대로 내가 넣어도, 아, 예, 되긴 지금, 하는데, 예, 차이는 나네요. 사실 초기 값이 중요하진 않죠. 0도 내가 정한 값이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음, 뭐 요런 식으로 뭐 초기 값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야 이게 어떤 경우라도 다 아마 될 거니까 이 초기 값이 어떤 값이라도 되는데 그 대신 그 수렴하는 속도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뭐 그 최적화하는 뭐 어떤 초기 값을 쓰면 수렴 속도가 빠르더라 하는 그런 것도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제 확인해 그럴 것 보면.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내용은 여기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UV를 이렇게 갱신하는데 V라는 형태로 뭐 에러는 0, 뭐 9.0, 뭐 L2는 5.0 이래가지고 딕셔너리 형태로 만드는데 이거를 지금 보면 UV라고 해가지고 딕셔너리를 두 개를 쓰거든요. 이 V를 카피해가지고 그렇게 쓰지 말고 딕셔너리 두 개 쓰지 말고 그냥 하나로 써서 계산을 간단하게 하자 해서 나온 형태가 그냥 V라는 거 하나 설정해 놓고 여기에 값을 VL은을 따로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VA2를 따로 업데이트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전 값은 보통 이 앞에 VL은에 값이 있을 거고 VA2의 이전 값들이 갖고 있을 거니까 이거를 그 VL1의 새로운 값을 저장하자. VA2에도 새로운 값을 저장하자. 이전 값을 가지고. 그래서 이 수식을 좀 간편히 한 거고 이렇게 하니까 뭐 갱신 횟수가 좀 줄어든다고 하네요. 아까보다 좀 줄었을 거예요, 아마. 방금 그래서 방식을 쓰게 되면 근데 두 번째 행에서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새로운 이터레이션 새로운 것 말고 기존의 거를 다 써가지고 에러넬2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네. 얘는 보면 두 번째 식에서 두 번째 t가 나오는 상태에선 이미 위에서 한번 업데이트 된 거 아니에요? 에러는 한번 업데이트 했잖아요. 두 번째. 이미 t를 집어넣어가지고. 맞네, 맞네. 예, 맞네요.
예. 그러니까 요 두 번째 t를 구할 때는 얘가 예전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 이 값이네, 이가. 이 값이 여기 들어가야 돼. 그쵸? 어.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값은 똑같이 아, 돼요, 나오는데, 돼요. 뒤에 나오는데, 음, 값 하나만, 그러니까, 이 한 자리만 지금, L1 자리만 갱신을 그치. 했잖아요. 네, 이때 갱신을 한 값들, 이게 그 다음 자리에 또 가서, 뭐 갱신하고, 가서 갱신하고 평가하고, 갱신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어, 쓰이거든요. 이제 조금 뒤에 내용이 나올 건데, 그걸 같이 뭐 반복법이라고 하는데, 음,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VLO는 한번 갱신이 됐잖아요. 네. 갱신된 값을 그 다음 거에 계산할 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위에서 보여주신 공식과는 안 맞는 거죠. 위에서 위에 수식이랑 밑에 수식이랑 다르죠. 예. 네, 예, 안 맞아요. 네, 똑같지는 않아요. 위에 거는 이전, 이전 값을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전에 V 값을 두 개 다 쓰는 거고, 밑에 거는 보니까, 예, 이거에 쓰는 거네. 이게 그래서 왜 다르지 싶었는데, 갱신을 한 값을 쓰니까 좀 더 빨라지고 다르겠네요, 보니까. 예. 음, 밑에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예제는 에이전트의 어떤 상태가 L1, L2밖에 안 되는 그런 두 가지로 간단한 걸로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3 곱하기 4 형태로 폭탄도 있고, 그다음에 사과도 있고 벽도 있어서 얘가 지금 어떤 벽으로는 갈 수는 없고요. 지금 이거 한번 잘 읽어볼게요. 에이전트는 상하 좌우 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방향이 네 개고, 그다음에 해석하는 벽을 뜻하며 벽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리드 바깥도 벽이다. 벽에 부딪히면 보상은 0이다. 다행히 벽에 부딪히면 뭐 마이너스 1이고 이런 거는 없고, 사과는 보상 1, 폭탄은 보상 마이너스 1. 그다음에 환경의 상태 전이 아까 이 S 프라임의 S, 의 현재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이 S 프라임이 고유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간다. 내가 이렇게 위로 했을 때는 이쪽으로만 간다.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안 간다라는 거고, 아마 당분간 예제가 그 상태 전이가 고유한 이런 것만, 결정적인 것만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에이전트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행동을 선택하면 반드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내가 간다 그러면은 이쪽으로만 간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간다 내가 선택했는데 여기로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과를 얻으면 종료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여기에 그리드 월드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다 클래스로 지금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드 월드는 에이전트, 에이전트의 어떤 환경을 세팅해 주는 거고, 어, 이게 이제 액션 스페이스라고 해서, 액션 스페이스는, 잠시만요. 액션 스페이스는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0, 1, 2, 3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 맵은 지금 이 3 곱하기 4에, 지금 벽은 얘는 이제 리워드가 없고, 나머지는 여기 1.0,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이라는 형태로 어레이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 스테이트도 여기 보상 좌표계가 있는데 0, 1, 2, 3, X축으로 0, 1, 2, 3, Y축으로 0, 1, 2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골 스테이트가 뭐 0,3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첫 번째 축을 이 행축으로 이렇게 바꿔요. 두 번째 축을 컬럼 축으로 봤네요. 그래서 0행,
함열 값을 골 스테이트로 이렇게 받습니다. 시작 상태는 2,0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 어, 네, 벽은 1,1 이렇게 지정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드 월드라고 하는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떤 프로퍼티 값들을 이렇게 알아와야 되는 것도 있어서 지금 이 헤이트라고 리워드 맵의 이 헤이트 길이, 그 다음에 리워드 맵의 위스 길이, 그 다음에 리워드 맵의 어떤 쉐이프를 이렇게 읽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스페이스에 있는 0, 1, 2, 3 이거를 지금 갖고는 이 액션즈라는 어떤 어, 내부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도 헤이트와 위스에 따라서 지금 보면 이 좌표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좌표를 이렇게 불러오는 이 스테이트 함수도 있습니다. 이 id라는 게 저도 좀 신기해서 봤는데 id라는 게 이거 갖고 오기 전에 이 잠깐 멈춘대요. 이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프로그램을 잠깐 멈추고 요거를 반환을 한대요. 그래서 포문으로 이 스테이트를 돌릴 수가 있어요. 포문으로. 그 밑에 그 내용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 id라는 게 양보한다. 우리 그 로타리에 이렇게 진입하기 전에 약간 멈추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멈추는 거. 이런 회전차를 멈추는 것처럼 이 그 파이썬 함수도 약간 먼저 수행되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반환값을 주고 수행되게 하고 나서 반환값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 리턴이 아니라 id라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env environment 환경이 그리드 월드로 선언이 돼 있고 environment 환경의 어떤 뭐 height, width, shape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이거를 수행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액션을 environment 액션은 0, 1, 2, 3으로 선언이 돼 있어서 이 액션을 하나하나 불러올 때 그 up, down, 뭐 right, left, right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액션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state는 아까 위에서 id라고 해가지고 env state라고 하는 이게 이제 보면은 요거는 0, 1, 2, 3으로 이렇게 값이 선언이 돼 있는 값인데 얘는 뭐 0, 0 이렇게 선언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이 스테이트 안에 들어가면 이 포문을 이렇게 돌려서 이 값이 그냥 이렇게 반환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얘들을 쓰면. 네, 그게 좀 약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환경이 변하거나 환경이 엄청 요소가 많으면 처음에 내가 환경도 모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점점점 어 이런 헤이트나 위스나 뭐 어떤 이런 좌표값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거나 내가 모르거나 뭐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얘를 쓰는 것 같아요. 현재 딱 그 인바이로먼트의 어떤 이 좌표값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좌표값도 잘 모르겠다. 내가 하면서 좌표값을 정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처음부터 정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점점점 변화하면서 추가가 될 거니까 이때 이제 어떤 좌표값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걸 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원래는 ENV 스테이트를 이렇게 다 정의를 미리 다 해놔도 되는데 예,
스테이트도 우리가 나중에 모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환경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내가 그 다음 상태를 알아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액션에 취했을 때 그 다음 상태를 알아오는 게 이 next state. 어, 액션이, 액션이 뭐, 마이너스 1,0, 1,0, 0, 마이너스 0,1인데, 이거는 이제 up, 뭐, down 했을 때 좌표가 변화하는 이런 그 맵에 대한 값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무브는 그 액션 무브 맵 안에 있는 액션을 취했을 때 액션 무브 맵에 있는 내가 0을 취하면 마이너스 1,0으로 변하고 1을 1을 취하면 뭐 1,0으로 변하고 뭐 이런 무브가 있고 그게 이제 현재 스테이트의 이 행에 대한 자리에서 그다음에 열에 대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더해지게 되고 이게 더해지면은 상태가 그 다음 스텝의 상태가 이렇게 좌표가 찍히게 됩니다. 이 찍힐 때 만약에 테두리 밖이나 벽 아니냐를 체크해서 테두리 밖이나 벽 아니면은 넥스트 스테이트를 그냥 현재 스테이트로 스테이트가 변하지 못하죠.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죠. 이렇게 못 가니까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넥스트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거고 그다음에 리워드는 내가 넥스트 스테이트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약에 여기에 사과가 하나 있다. 다음에 플러스 1점 얻고 여기 폭탄이 있다. 마이너스 1점 얻는 거죠. 내가 그 만약에 이제 이 이 로봇이 이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액션을 취했다. 그럼 리워드가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S 프라임 상태. 여기에 그 현재 상태와 현재 액션,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 넥스트 상태를 넣으면 리워드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리워드 맵은 아까 그 좌표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이거 좀 이거 이상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현재 스테이츠랑 넥스트 스테이츠가 같으면, 네. 리워드가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거요? 예를 들어, 뭐, 지금 고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과 있는 위치에 있거나, 혹은 네. 지금 폭탄 있는 위치에 있는데, 네. 걔가, 이 다음 단계도 만약에 똑같은 폭탄이면, 네. 이 코드대로라면은 폭탄 마이너스 1이든 보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현재 스테이터스랑 넥스트 이게 스테이트 비교를 안 지금 하잖아요. 보시면 이 현재 스테이트라 현재 액션 있잖아요. 예, 이게 아까 우리 수식에 S, A, S 프라임 이게 보상인데 예. 여기서는 얘가 간단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나 현재 액션에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넥스트 스테이트 있잖아요. 네. 이거에 따라서만 보상을 받아요. 아, 그러면 현재 스테이터스랑 넥스트 스테이터가 같을 경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다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행동했을 때 여기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상태에서는 보상이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현재 폭탄 위치에 아, 있는데 폭발 위치에 있다. 여기서 만약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벽이 있으니까 현재 위치, 넥스트 스테이지가 현재 아,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현재 이 위치죠. 코드대로라면은 마이너스 1을 보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현재 위치가 그대로인데 예. 왜 보상을 또 받아요? 내가 행동을 했으니까. 행동을 했으니까요. 오른쪽 가는 행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 상태는, 현재 상태는 이게 만약에 L1 상태라고 치면, 예, 그러니까 V, 어, 파이의 뭐 ST 이꼴 L1이라고 할게요. 어. 근데 그 다음 상태는 V 파이의 ST 플러스 1이 L1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현재랑 다음이랑 상태가 똑같은데 보상을 또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과 예를 들어 지금 고래 있어요, 아니, 사과. 아니, 그게 아니라, 응. 보상을 우선은 그런 얘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만 생각하면, 여기 계속 그냥 상태를 머물러 있는데 왜 이거 계속 그치. 받냐? 약간 응, 이건데, 응, 응, 가만히 응. 생각해보면, 여기 있으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요렇게 가야지. 아, 그렇긴 하죠. 예, 요렇게 가야죠. 요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선택하는 확률을 줄여야 돼요, 얘는. 그럼 예를 들어 사과 현재 꼴에 있단 말이에요. 예. 꼴에 있는 상태면 거기서 계속 오른쪽이나 위로 가려면 계속 보상을 계속 받으니까 아, 가만 이 상태에서는, 우선 이 예제에서는 여기 오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아, 다음 넥스트 상태가 없어요. 여기서는. 네. 보상을 받으면. 근데 아, 만약에 뭐, 이거 계속 이어진다. 네, 하면, 다른 데는 사실 뭐 없다. 다른 네. 데는 사과가 없다. 아, 여기 계속 있는 게 좋죠. 내가 오른쪽으로 선택을 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뭐, 이게 낫죠, 이게. 계속, 음, 어. 그 다음 상태가 되면 얘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계속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과가 있다, 막, 다른데. 그럼 가겠죠, 찾아서. 어.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게 상태가, 상태의 어떤 시점이 변해도 상태가 에런 상태로 계속 똑같은데 이거를 보상을 받는 게 맞냐?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아, 분명 그죠? 책 어디에 그게 있지 않았어요? 뭔가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보상을 안 받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앞에 책 어딘가에 2장이나 3장에 한번 볼까요? 어딘가 있었던 어디 정확하게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같은 위치에서는 뭐 반복해서 받지 않는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저번 장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있었던 것 이게, 어, 같아요. 검색이 안 돼. 검색이 안 돼요. 저는, 아무튼 아니요, 근데 상태가 변했잖아요. 리워드를 받는 위치에 있으면 리워드 받아야죠. 상태가 안 변했잖아요. 요즘 지난번 위치는 같은 위치인데. 상태가 아니라 액션을 했잖아요, 액션을. 예, 아, 예. 액션을 무조건 하면 상태가 안 액션을 바뀌더라도 받아야 돼. 했으면, 예, 내가 액션을 했으면, 예. 여기 있잖아요. 액션을 했으면, 이게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음, 넥스트 상태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넥스트 상태에 따라서만 어떤 음, 값이 음. 튀어나오게 돼 있고,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맞다, 맞다. 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거 벽일 때는, 음. 벽일 때는 보상이 0이다. 그게 있었던 거 아닌가? 벽일 때는 보상이 그 0이다. 두 칸이 있을 예제에서도 예. 자기 위치에서는 안 받는 거 아니었어요? 관리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아까 두 칸짜리, 여기 예제에서도 네. L2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보상 0 아니었어요? 그렇지. 보상이 0이지. 아니, 응. 맞아, 맞아. 이거, 맞네, 맞네. 이게, 이렇게 갔을 때, 그러니까 아까 거기 폭탄에서도 오른쪽으로 가도 보상이 여행해야 되고, 아까 그 코드에서도 그 넥스트랑 현재 스테이터스가 같으면 0이고, 아니면은 그, 어, 리워드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상이 0이다. 응, 여기서 오른쪽으로 여기 가더라도, 잠깐만요. 요거, 내가 그러니까 R 값이 0이다라는 게 명시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명시적이었나? 잠깐만. 네, 음, 수식, 잠깐만. 나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왜냐면 왕시적이, 여기서는 벽을 만나면 보상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돼 있네. 어, 벽이,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이게 지금 L2에서 L1으로 가면 보상은 0이고요. 어, L2에서 L1으로 가면 보상이 0이고, 만약에 L2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이네, 보상이. 어, 근데 사실 L2, L2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도. 응, 예. 그러면 내가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랑은 다르네, 그래. 요 자리에 어떤 리워드를 지금 따먹게 계산이 지금 로직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네. 그러네요. 좀 다르네요. 여튼,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시죠. 음. 그래서 next state에서 얻는 값을 지금 리워드로 우선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고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뭐 env를 렌더 v라는 형태로 이게 렌더 v가 이제 가치 함수의 약자거든요. value. 그래서 가치 함수의 어떤 값들을 뿌려주는 이 값인데 현재는 지금 0으로 값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리워드 값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런 빈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냥 랜덤하게 어떤 값을 내가 초기화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 이게 플러스면 녹색, 마이너스면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를 우리가 사용해서 가치 함수를 막 저장을 하게 되는데 딕셔너리를 어, 여기 디폴트 딕셔너리 딕트라고 우리 파이썬 내장 함수가 있나 봐요. 이게 이제 그 디폴트 딕셔너리는 처음에 0으로 이렇게 초기화해 놓고 얘를 하나하나 이제 아 디폴트 딕셔너리 이런 형태로 초기화를 해서 얘가 이제 변화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좀 쓰기가 편한가 봐요. 그냥 우리가 원래 쓰는 딕셔너리보다 에러가 안 나는 형태인가 봐요. 그래서 이걸 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디폴트 딕셔너리 혹은 이런 V 값들을 디폴트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값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반복적 정책 평가라고 현재 스테이트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갱신 수식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 이 총 12개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수행을 해요.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next state 가서 그 값을 가져와서 그래서 아까 봤던 뭐 각각의 액션들을 다 검토를 해서 액션에 해당하는 이런 그 v파이 s 프라임이라는 이런 값들이 있으면 얘를 갖고 와서 더해주는 거죠. 여기에 더해주는 거를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계속하게 되고 이거를 이 값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vk 플러스 1의 어떤 값이 vk의 값과 거의 일치할 때까지 수렴할 때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 해놓은 거고 여기 이제 파이는 아까 정책은 제가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률이고 확률 값을 뭐 A1, A2, A3, A4 값들을
우리가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정책, 최적 정책을 만들게 되면 이 값들이 갱신이 될 거고, 이거 처음에는 0.25 값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하나하나씩 갖고 와서 각 상태에 접근해서, 그 목표 상태가 걸릴 때까지, 목표 상태에 걸리면은, 여기서 폼은 한 단계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끝냈으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 이제 쭉쭉쭉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션 프로브 아이템이라고 아까 뭐 액션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어떤 각각의 값들이 있는데 0.25, 0.25. 그래서 액션을 내가 0을 선택했을 때 액션 프로브 값을 가지고 그 다음 넥스트 액션 스테이트를 이렇게 정해서 넥스트 스테이트로 가서 리워드 값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치 함수가 있는지 보고 그거를 지금 새로운 어떤 가치 함수로 더하게 되는 예, 요 수식이네요. 요 수식을 지금 리워드 함수와 그 다음 값의 어떤 어, 가치 함수들을 각각 액션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0.25 각각의 액션을 취할 확률이 다 0.25이기 때문에 0.25들이 다 똑같은 값들이 곱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갱신이 되게 됩니다. 정책을 평가하는 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정책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현재 정책은, 잠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재 정책으로 쓰는 거는 0. 각 액션의 취할 확률이 0.25로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스테이트에서 위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밑으로 갈 확률이 다 0.25라서 이거는 무작위 정책이죠. 무작위 정책. 완전 랜덤 정책. 그래서 이때 우선은 초기니까 이런 무작위로 한번 막 가보는 거죠. 막 가보는 형태로 우선은 정책을 하나 만들어낸 거고 이걸 정책을 평가를 하면은 여기서도 분명히 어떤 가치 함수가 큰 놈들이 이렇게 눈에 띌 거거든요. 근데 가치 함수가 큰 것들을 쫓아가는 형태로 정책을 개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어, 경로로 최적 정책, 제일 이제 뭐 빠른 경로 형태로 최적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만들어 놓은 정책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가치 평가. 그 내용은 지금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가치 평가를 할 때 결국 이 점을, 이 스테이트를 계속 그, 이렇게 돌아가면서 갱신을 하고요. 반복을 하고, 어떤 오차가 거의 0에 수렴할 때까지, 어, 0에 수렴할 때까지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가치 함수들이 어떤 값으로 수렴이 되거든요. 수렴이 되면 그때 이 파이, 우리 지금 상태는 무작위 정책이죠. 무작위 정책에 대한 이 파이 정책에 대한 가치 평가가 끝이 나게 돼요. 네. 태희님, 방금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결국 이제 그 정책이 결과물로 나오는 거죠? 이거요. 지금 네, 하는 거. 네. 지금 하는 거는 정책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복하면서 결과물로는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정책이라고 하면, 최종 결과물은 정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평가를 평가를, 했으면 네, 개선을 해야 돼요. 개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 정책이라는 그 실제로 그 생긴 거 아까 파이라고 내가 말씀하신 그게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네, 걔가 그 각 상태 그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위치잖아요. 예, 예, 포인트. 예. 각 위치에서의 그 왼쪽 오른쪽 위 아래의 확률 값인 그 파이가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정책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 정책이라고 예. 네, 이거를 모아놓은 게 정책이라고 그렇죠. 보면 돼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각 위치에 그 각각의 그 액션에 대한 확률 값을 다 모아놓은 게 정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의 정책이 다를 거고, 이 지점의 확률이 다를 거고, 이 지점의 확률이 다를 거고. 근데 이제 보통 뭐 정책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위로 가는 확률이 뭐 이렇게 가는 확률이 높게 개선이 되는 거고, 개선은 밑에 네, 나오는데, 예, 개선을 이렇게 확률을 이렇게 고치게 되면은, 그러면 제가 데이터가 여기서 출발을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여기 갈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확률이 아니라 딱 결정적으로 네, 음, 이 지점에서는 위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결정적으로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게 돼요.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이게 최적 정책 형태로 바뀌게 되고. 네, 아직까지는 확률입니다. 아직까지는 확률이고. 음, 그래서 그 모든 상태를 하나씩 추적하고 상태 스테이트가 이 목표 상태면 뭐 가치함수, 그다음 그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가치함수 0으로 하고 행동의 확률 분포가 아까 이게 정책을 갖고 오는 건데 파일을 갖고 와서 이 상태 전이함수 가지고 넥스트 스테이트를 얻고 이거를 지금 요 갱신 수식에 따라서 계속 이전 값을 가지고 현재 값을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올드 V가 이게 이전 값이고 지금 현재 갱신해야 되는 값은 V 값입니다. 이 V 값은 현재 그 파이랑 이게 아까 정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현재 가치 그러니까 이 올드 이전 가치겠죠.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트 감마 값을 가지고 새로운 뉴 가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뉴 가치가 계산이 되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 그 이 스테이트 이전 스테이트와 현재 스테이트의 값의 차이가 델타 값보다 작으면은 델타가 스레솔드보다 작으면은 그러면 이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이 정책 평가가 종료가 돼요. 요 밑에 음, 이거 수행 한번 해야 돼요. 밑에 어,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우선 반경, 그다음에 감마값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파이가 디폴트 딕셔너리에 up일 때 0.25, 네. 그다음에 다운일 때 0.25, 다 0.25로 정책이 하나, 파이 제로라 할게요. 파이 제로가 지금 딱 픽스가 돼 있어요. 픽스. 이거는 정책을 개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파이 제로라는 형태로 픽스가 돼 있고, 이 정책에 따라서 이 정책에 대한 가치의 함수를 이렇게 밑에 형태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아니, 결국, 예, 근데 이 코드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예, 그 위에서 예.
그 델타를 구하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이제 그 V가 지금 스테이터스가 12개고, 예, 12개를 다 for 돌면서 이제 그 새로 만든 거 가치랑 각 스테이터스의 새로운 상태랑 가치랑 그리고 예전 가치를 차이를 구해가지고 절대값을 한 다음에 걔가 그 델타 값보다가 크면은 넣고 있잖아요. 최대값을 찾는 거죠. 예, 최대값. 예, 그 최대값이 스트레스보다 작으면은 브레이크라는 거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12개 전체를 다 돌면서 가장 큰 놈만 하나만 보는 거죠. 예, 맞아요. 제일 아, 큰 놈이 0.001보다 작으면 음, 다 0.001보다 작은 다 거니까. 작으니까. 예, 음, 알겠습니다. 뭐 예. 평균을 하나를 찾는데 제일 큰 것만 찾길래. 어,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이 그림에 대해서 잠시 그냥 한번 해석적으로 한번 보면, 이게 사과가 여기 있거든요. 폭탄이 여기 있고, 스타트는 여기고, 어, 이게 이제, 요 위에 어떤 스테이트가 있으면, 위에 있는 값들은 이 사과를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치가 높죠. 얘는. 요 밑에 있는 놈들은 폭탄도 도사리고 있고, 특히 여기는 지금 위에 잠깐 올라가면 이게 폭탄이기 때문에 리오드가 마이너스 1이고 뭐 얘 그 V파이 S 함수값도 마이너스 0.7이고 37이고 이러니까 값이 뭐 마이너스 1.3 정도 나오거든요. 이놈의 어떤 별 가치 함수를 갖고 오면은.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여기 있으면 위험하고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뒤에도 나올 건데 요런 형태 여기 있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게 낫다. 위로 올라가는 게 낫다. 위로 올라가는 게 낫다. 뭐 이런 형태로 이게 찾아지게 되는 이런 가치 함수의 값을 이용해서 정책이 결국 정해지는 어 개선 정책을 개선하는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진짜 정책 개선이고 정책 개선은 앞에 제가 잠시 그 리발발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의 어떤 가치 함수가 최대가 되게 하는 A를 액션을 찾아서 찾아라 이거거든요. 이 뜻이. 그래서 아그맥스는 값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인덱스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Q 함수가 밑에 이 아래 수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어서 행동 가치 함수는 이 행동 가치 함수를 최대로 되게 하는 A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A를 찾았으면 이 네 개 중에 찾은 뭐 A1이라 할게요. A1의 어떤 확률을 1로 만들면 돼요. 나머지는 다 0으로. 이게 정책 개선의 어, 첫 번째 정도 그리디 뭐였지? 그리디 개선의 방법, 그리디 팔리시의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맥시멈을 계속 쫓아간다. 근데 그 앞에서 맥시멈만 너무 쫓아가면 이게 너무 한 곳으로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수렴이 되니까 약간 0.1, 10% 범위로 입실론을 줘서 이렇게 정책을 좀 다양하게 뭐 뭔가 쫓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이렇게 보완이 될 거예요. 지금 우선은 정책, 그리디 팔리시의 방법으로 지금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갱신식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이것도 뭐 우리가 그 방정식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갱신식으로 바뀌게 되고, 어, 현재 상태 뮤 S의 어떤 정책 그 개선 값이랑 그다음에 뮤 프라임 S 다음 상태의 어떤 어, 새로운 정책이 만약에 같다면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미 최적 정책이라는 게 우선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정책의 어떤 결과들이 개선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그때의 어떤 뮤 S 값이 뮤 S 뭐 그때의 정책이 최적 정책이다라는 거. 이거 증명은 어 정책이 개선된다는 수학적 증명은 뭐 요런 데 나와 있다 하네요. 근데 뭐 증명은 되어 있나 봐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책을 개선하면 무조건 앞의 정책보다는 더 좋아지는 형태로 개선을 한다. 이게 그 정책 그 하는 그 안에 아그맥스나 맥스라는 이 요런 그 메소드를 쓰기 때문에 뭐 그냥 생각해도 정책이 개선되는 형태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평가와 그다음에 개선, 평가와 개선을 통해서 점점점 파이 제로에서 어 실제로는 이제 뮤원 뮤 스타라고 이게 이제 최적 정책으로 지금 쫓아가는 형태로 이 그 방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파이 제로일 때 평가를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치 함수의 평가가 한 번 됐고, 그 다음에 그 아까 그리디 탐정카를 통해서 또 하나 갱신해서 뮤1이라는 그 정책, 뮤1도 정책입니다. 이거는 결정적인 거고, 얘는 확률적인 거예요. 파이는. 그래서 결정적인 정책 뮤1에서 또 평가해서 V1을 찾아내고, 이걸 하다 보면은 뮤 스타라는 최적 정책까지 만나게 되고 이 최적 정책으로 어 그 가치를 평가를 하면은 이게 최적 가치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평가와 개선을 반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정책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갱신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 했고 뮤 프라임 S는 다음 정책이거든요. 다음 정책.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정책은 어, 어, 여기 잠시만요. 다시. 우선은 뮤 프라임 S는 다음 정책입니다. 다음 정책. 다음 정책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어떤 이 가치 중에 제일 큰 거, 맥시멈을 가져오게 하는 그 행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액션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상태 전이가 이 수식의 이 앞부분이 지금 우리가 오른쪽으로 하면 무조건 오른쪽, 위로 가면 무조건 위로 이렇게 하나만 바뀌기 때문에 얘가 1로 바뀌게 되고 수식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뮤 프라임 S는 아그맥스 그 다음에 리워드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가치 함수랑 그 다음 상태의 가치 함수랑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할인율 감마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밑에 어, 코드 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거고 아그맥스는 이 값 네 개 중에 제일 큰 키 값 가져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뭐 액션 밸류가 이렇게 있을 때 아그맥스 함수를 취하면 여기서 제일 큰 키가 9.9 2거든요. 이 값을 가져오는 거고 여기 이제 그리디 폴리시라고 나오는 어, 정책 그 개선, 정책을 개선하는 그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뮤 프라임 S를 수식화 이 수식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현재 스테이트와 현재 액션 값에서 넥스트 스테이트 값을 갖고 오고 넥스트 스테이트 값을 갖고 오면 리워드가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리워드가 이 리워드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그 가치 함수 두 개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현재 액션에 대한 그 가치 값을 행동 가치 값을 이런 액션 밸류별로 저장을 하고 이 액션의 밸류가 제일 큰 인덱스 액션 값을 갖고 오겠죠 여기서. 그래서 갖고 와서 액션 프로버빌리티가 처음에 이 0으로 그냥 초기화 해놓고 만약에 제일 큰 게 있다 그러면 얘를 1로 주면은 그러면 0, 1, 0, 0 이런 식으로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그러니까 다운으로 갈 확률을 그냥 1로 이렇게 주는 게 이게 그리디라는 그리디. 그래서 다운으로 바로 결정이 돼 버립니다. 지금 얘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밑에 내려가는 게 제일 어, 행동 Q 값이 제일 크더라. Q 함수의 어떤 그 가치가 제일 크더라. 그러면 다운으로 결정하게 되는 그 형태를 그리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평가하고 개선을 반복을 하는 코드를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는 형태로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처음에 디폴트 딕셔너리로 처음에는 무작위 정책이 이렇게 파이제로가 선언이 돼 있고 0.2, 25, 0.25 이렇게 선언이 돼 있고 그다음에 V 값도 초기치 0으로 다 초기화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Y true로 뭐 계속 Y문을 돌게 되는데 V 값은 폴리시 이벨리에이션 제일 처음에는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평가 현재 정책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얻기 위해서 그리디 폴리시라는 아까 어, 정책 개선하는 함수 안에 현재 가치 함수 넣고, 뭐, 감마값 넣고, env 넣어서 새로운 그 정책을, 뉴 파일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뉴 파일을 냈을 때, 그때 만약에 이전의 정책 값과 현재 정책이 다르다면은 계속 돌아야 되겠지만 같다면은 이때 이게 같으면 이게 최적 정책이다. 이전하고 현재하고 그냥 다 같더라. 그러면 아까 그 정책을 제가 말씀드릴 때는 거의 뭐 확률적으로 우리가 적어주기 때문에 이게 이전 정책하고 현재 정책하고 같으려면 진짜 이제 좀 그 여러 번 수행을 해야 같아지는 거고 우연찮게 같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어,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정책을 평가하여 V를 얻고 이 V를 바탕으로 탐욕화된 뉴 파일을 얻고 정책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얘는 제적 정책이다. 이런 뜻이고 이거를 지금 env 감마 파이로 해가지고 지금 그 폴리시 이트레이션 아까 정책 뭐 반복 함수를 이렇게 한번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0.25, 아까 파이 제로가 0.25 확률로 이렇게 무작위 정책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이게 그 아까 말한 그 뮤, 프라임, 뭐 S에 해당하는 이거는 업이 1이겠죠. 그 P값이. 업의 P값이 1일 거고, 이것도 업의 P값이 1일 거고, 확률값이 1일 거고, 이거는 right.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한번 수행을 해서,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까 각 상태에 해당하는 어떤 확률 값들이 지금 수행을 하면서 지금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값들이 결국 바뀌게 되고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수행을 하는데 이 총 지금은 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에 지금 수렴이 다 됐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무작위로 0.25, 0.25 값이 다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런 형태, 이렇게 변하고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수행하면은 정책 평가를 수행해서 개선을 하면은 요게 요렇게 좀 바뀌네요. 요소 이렇게 올라가게. 그 다음에는 이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고 네. 계속 이터레이션을 계속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요런 형태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볼로 어떤 그 이런 폭탄에 피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답니다, 사실. 그래서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을 개선하고 그 개선할 때 근데 아까 개선할 때 제가 뭐 그렇게 그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는데 개선의 기준은 결국 요 가치 함수거든요. 가치 함수. 가치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내가 액션을 넘겼을 때 이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그래서 기대 수익이 큰 놈으로 그러니까 큰 형태로 정책이 개선이 되는 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현재가 0.66이고 이 오른쪽으로 옮기면 0.59고 위로 옮기면 0.73이네요. 그럼 이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위로 옮겨야 더 좋은 상태잖아요, 사실. 여기는 다 이제 리오드가 없어서 이 V파이 가치함수로만으로 그냥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 여기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맞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0.53, 이 자리에서 만약에 볼 때는 지금 가치가 높은 게 다시 이게 제일 높잖아요. 요 0.59보다 0.48, 뭐 0.9가 제일 높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게 다시 합당한 선택이죠. 그래서 지금 정책이 바뀌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이 상태의 어떤 가치 함수로 우리가 개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상태의 가치 함수가 큰 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네. 가치 반복법은 그 아까랑 어, 개념적으로는 똑같은데 지금 아까 그 반복적 정체평가에서는 사실 이 지점을 한번 평가할 때 전부 다 했었거든요. 전부 다. 근데 가치 반복법은 하나만 개선하고 하나만 평가하고 하나만 개선하고 하나만 평가하고 요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요거. 제가 그 아까 그 성태현 책임님이랑 앞에 예제에서 그 새로운 값으로 그냥 그 다음 값을 개선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아까 그 가치함수를 이 계산할 때.
이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여기는 개선이 먼저 나왔는데, 현재 있는 정책을 개선하고, 이 개선된 형태에서 이 가치를 평가하고, 현재의 어떤 이 자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 가치를 평가하고 나서 그 다음 상태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요 상태에서의 정책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 정책에 대한 거를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긴 하는데요. 얘는 한번 평가할 때 전체 값을, 앞에 했던 방법은 전체 값을 평가를 했다면, 얘는 한번 평가하고 계산할 때 하나의 스테이트 값으로 이렇게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엄청 잘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계산 단계에서 탐욕하는 수식이나 뭐 가치 함수가 갱신되는 거나 지금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 이게 이런 샘플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샘플이.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어떤 갱신식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중복되는 계산이 있더라. 그 중복되는 계산이 있으니까 어 우리가 이놈이 행동 가치 함수 q파이의 수식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까 그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액션에서 그 다음 상태로 갔을 때 어떤 값들의 값이 제일 큰 놈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는 해석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종 갱신식은 이렇게 이전에 이전에 갱신됐던 이전 값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갱신돼야 될 값의 관계가 이런 형태로 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A 값들을 다 아그맥스 A 값들을 다 모으면 최적 정책으로 네,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서 계속 나왔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 전이 오른쪽으로 가면 그냥 A2로만 가기 때문에 얘가 없어질 수 있고 수식적으로 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 현재 상태 S의 어떤 가치 평가를 내가 이전 값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 액션이 4개가, 여기서는 총 예제로 4개가 있으니까 S 프라임이 총 4개가 있을 수 있고, 이 4개 중에, S 프라임 상태, 4개의 상태 중에 제일 큰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기대 수익을 줄 수 있는 맥시멈의 어떤 값이 최적 값이다. 최적 가치 값이다. 라는 거고, 이걸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이렇게 있을 때 이 지점에서 계속 옮겨가는 건 맞아요. 옮겨가는 건 맞는데, 이 옮겨갈 때 한 번, 한 번 이렇게 액션을 한 번 취하고, 어, 이거는 지금 밸류 이터레이션 원 스텝이라고 한 번 액션을 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가치 값들을 액션 밸류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고 어펜드를 하게 되고 이 중에 V 스테이트라고 현재 그 값이 갱신이 되는 값은 이 네 개의 값들 중에 제일 큰 값으로 정하겠다. 최대값을 추출하는 이런 형태고 밸류 이터레이션 원 스텝을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이터레이션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 이전의 어떤 밸류 값이
현재 값으로 갱신이 계속 되게 되고, 이 갱신됐을 때, 스테이트, 여기서는 어, 가치 함수가 v.key니까, 이거는 액션, 어, 이게 뭐지? 스테이트 위치 아니에요? 위치고, 위치고, 그 위치의 값을 구해가지고 스테이트를, 위치의 가치 함수, 예. 이 가치 함수 맞네요. 그 위치에, 어, 이 값을, 이 값이 이제 k 플러스 1 값하고 vk, s 값의 어떤 차이가 데이터가 스레스드보다 작으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거네요. 그래서 수렴할 때까지 쭉 기다리는 거네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우리가 v 값을 지금 계속 갱신을 시킵니다. 계속. 근데 이게 하나 가지고 갱신하고 하나 가지고 갱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이터레이션 했을 때는 총 한 네다섯 개 나왔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보면 결국 이터레이션 해서 이게 뿌린 거 보면 한 네다섯 개 정도 돼요. 그래서 앞에는 너무 많은 중복이 들어갔다. 다시. 너무 많은 중복 계산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지금 이렇게 점을 하나씩 평가하고 개선하고 평가하고 개선해도 충분히 뭐 몇 번 내에 수렴을 하더라. 라는 게 지금 이 내용이고. 그래서 정책을 계속 개선을 하면서 V값을 계속 평가하는 형태로 처음에는 0이었다가 아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한 번에 쭉 정책 개선하고 평가하고 옮겨가면서 한 결과가 이걸 거거든요. 여기 보면 값이 없는 값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이 없는 값들은 아직 여기 꼴에 못 닿은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내가 그 다음 스테이지에 여기 제일 처음에 스타트 포인트 보면 스타트 포인트에서 결국 요 뒤에 넥스트 스테이트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 아직 이거 하나씩 하나씩만 하다 보니까 이 꼴에 못 닿았다 보니까 값이 어떤 니오드가 없으면 값이 기대 수익을 제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값들이 수정이 안 돼 있는 거고 이제 점점점 이 가까운 놈들은 여기서 시작하면 니오드가 1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니오드가 뭐 0.9 곱하기 1, 이니까 0.9가 되거든요. 여기는 이오드가 여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요 꼴에 가까운 놈들은 어 이런 가치 함수들이 이렇게 갱신이 되다가 점점점 이쪽이 갱신이 되면 그다음 이쪽 갱신될 수 있잖아요. 이쪽 갱신되면 그다음 이쪽 갱신될 수 있고 점점점 이렇게 확산된다 해야 되나? 그래서 확산되는 형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가치 함수가 위에 0.82, 0.9, 0.82, 0.9 이렇게 변하지 않다 보니까 변하지 않으면 얘가 최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의 그 행동들이 정해진 거를 이렇게 뿌려보면은 아까랑 약간 그림은 약간 다르긴 해도 결국 일로 가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최적 정책이 무조건 얘도 수렴을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막 스테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는 사실 그걸 전부 다 돌려보고 할 수 없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 계산을 해서 이 값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 값이 계산이 되고 이 값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 값이 계산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가치 함수 반복법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수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계산량이 제일 적은 거는 결국 한 칸 한 칸 옮겨가면서 한 번 개선하고 한 번 평가하고 그 다음 칸 올라가서 한 번 개선하고 한 번 평가하고 이 방법이 훨씬 계산량은 적고 뭐 그 결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똑같더라 결국에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분명히 다르겠죠. 분명히 다를 거고 이거는 간단한 예니까 이 다음에는 이제 몬테카를로는 이 얘는 이제 스테이트 이 환경 정보들이 잘 짜여진 형태에서 우리가 이 강학습을 하는 거고 몬테카를로는 이런 정보들이 없는 떠듬떠듬 한 번씩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경험을 해봐서 스테이트도 뭐고 이 가치 함수도 이렇게 떠듬떠듬 어 실제로 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 잘 정의된 이런 환경에서 얻는 방법은 이런 이 정책 반복법이나 가치 반복법으로 충분히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그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형태로는 진짜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형태는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얻으면서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보상을 계속 받으면서 계속 서 있는다든지 걸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몬테카를로나 뒤에 이제 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얘는 이제 기초적인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 나온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코드와 이제 방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잘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개념이 뒤에도 쭉 어차피 쓰여서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강학습이 조금 손에 잡히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내용이 고맙습니다. 이야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 뭐지?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그 루프물이라고 아세요? 시간 루프물? 그 예를 들어 뭐 사랑의 블랙홀 뭐 옛날 영화긴 한데 뭐 그런 거라든지 타임루프. 예, 타임 루프물이라고 주인공이 계속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일정 시간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그 정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드라마나 뭐 그런 장르를 루프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되게 그게 떠올랐는데 이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의 가치를 이제 평가해가지고 다음번 생에나 혹은 다음번 루프에서는 행동을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지 이렇게 계속 결정해 나가거든요 극상에서. 아, 예, 예. 왠지 이걸 보면서 그게 떠올랐었어요.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실. 루프물처럼 계속 반복하면서 액션을 바꿔가는 지난번의 결과를 가지고 네, 평가를 해가지고 네. 아 되게 재밌었고